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공익직불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네, 이에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지급 요건과 단가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됐는데요. 농민들은 경작지 규모에 따라 1헥타르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익직불제가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경작면적 0.5헥타르 이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총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들은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농직불금을 지급받는 농가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의됐습니다. 세대를 쪼개 한 가족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소농직불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면적직불금의 구간별 단가도 확정됐습니다. 면적직불금은 1구간 경작면적 2헥타르 이하, 2구간 2에서 6헥타르, 3구간 6에서 30헥타르 등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논과 밭의 경우 1구간은 헥타르당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논과 밭에 따라 단가가 나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논은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을 수령하며 밭은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직불금 대상자들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하였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합니다. 공익직불제 방안에 대해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의 소득 보전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도입 시 농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금액적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당초에 직불금을 받던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훨씬 이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교육을 금년도 연초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되나 지금 현재까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제 대면 교육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학계에선 정부가 기본 직불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업 농촌의 가치 창출이라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 등 선택 직불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존의 어떤 소득 보전 중심의 어떤 직불제 체계에서 공익적 기능, 공익 경제인 쪽으로 직불금 지급의 어떤 명분들이나 바꾸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정 틀 전환 그리고 직불제 개편의 어떤 명분을 따진다면 사실은 선택 직불제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한편 농식품부는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4월 말부터 농민들에게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비대면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두 품목 모두 출범 요건의 최소 기준치를 달성한 건데요. 정부는 7월 내 의무자조금 발족을 목표로 후속 작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수급 대란의 고리를 의무자조금이 끊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출범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최초의 노지채소 의무자조금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가입 신청 면적은 지난 20일 기준 양파는 전체 재배 면적의 62.5%, 마늘은 58.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무자조금은 전체 경영채수 또는 재배 면적의 50% 이상이 가입하면 출범할 수 있는데 출범 요건을 훌쩍 뛰어넘는 면적에 대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한 만큼 가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조금 제도는 농가와 정부가 합심해 일정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생산, 유통, 소비, 수출 등의 활성화 사업을 펼쳐서 농가의 실익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지난해 유례 없는 가격 폭락과 수급 대란을 겪으면서 농가들 사이에서 자조금 등을 활용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설치 배경이 수급 대란에 있고 자조금 규모 역시 축산이나 특작 등 다른 의무자조금에 비해 작을 것으로 보여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은 향후 소비 촉진과 홍보보다는 수급 조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7월 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해 초까지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 주산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수십 차례 개최하고 농가 집중 신청 기간을 연장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생산량이 과잉돼서 의무자금 단체에서 수사 조절 명령을 내리면은 개별 농업인들이 다 참여를 해주시면은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마늘, 양파 농업인들께서 의무자조금에 가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조금 납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양파, 마늘이 가격 안정을 시키는데 이 의무자조금 단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한편으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무자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의 구성 방안, 자조금 거출 방식 결정 문제, 일부 농가의 무임승차 우려 등입니다. 생산자 단체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수급 정책에 개입해 농업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산자의 참여나 자율성이 이제 더욱더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의무자조금의 역할이 조금 더 높아져서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든 농협의 유통의 부분이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같이 또 협의하면서 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노지 채소 의무자조금 시대에 문을 열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수급 대란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 농가가 힘을 모아 출범을 준비하는 만큼 성공적인 첫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통계청과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가축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우와 돼지, 닭의 1분기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한우의 경우 소비자 수요가 늘면서 사육 마리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한우, 돼지, 닭 사육 마리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과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축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기준 한우 사육 마리수는 300만 5,702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분기별 사육 마리수 통계가 작성된 이후 1분기 최대 수치입니다. 한 민간 연구기관에선 늘어난 한우 사육 마리수의 원인으로 소비자들의 한우 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았습니다. 한우 쪽은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계속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격이 받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생산도 따라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돼지와 닭의 사육 마리수 또한 한우와 마찬가지로 1분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는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땐 0.6% 정도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9천여 마리 늘어 1분기 최대치인 1,120만 8,400마리를 기록했습니다. 닭의 경우 산란계와 육계 사육이 나란히 늘어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7,281만 938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약 3.9% 증가했고 육계 마리수도 약 3% 늘어난 9,634만 9,630마리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선 이 같은 증가 원인으로 달걀값 상승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꼽았습니다. 계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9.3% 정도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한 3.9% 정도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이제 돼지 열병에 따른 이제 돼지고기, 돼지 수요가 기대 심리로 해서 육계 입식 물량이 좀 증가를 했어요. 이 밖에 유구와 젖소, 오리의 사육 마리수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축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라 축산물 소비가 뒷받침되면 문제가 없지만 소비가 정체 또는 감소되는 상황에서 사육 마리수가 더 많아질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패턴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결과 외식 수요는 급감했고 외식용 소비가 많았던 대파와 마늘, 쌈, 채소는 가정에서의 소비도 부진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산 농산물의 선호도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패턴 변화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패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사 형태와 농식품 구매 장소, 구매 품목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집밥 쪽의 증가입니다. 특히 4월 초 실시한 2차 조사에서 외식 횟수를 줄인다는 소비자 의견이 82.5%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월 초보다 7.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 품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집에 머물며 새 끼를 차려 먹다 보니 무르기 쉬운 신선 농산물보다는 재료의 보존성이 높은 농식품 구입 경향이 강해진 겁니다. 특히 달걀과 곡류, 육류의 구입이 늘었고 가공식품 또한 전 품목에서 구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손질이 번거롭거나 요리법을 잘 모르는 품목은 외식용에서 가정용으로 소비가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대파와 마늘, 쌈채소와 버섯이 대표적인데 농진청은 이들 품목의 가정용 수요가 부진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농식품 구매처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온라인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면 접촉이 적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가공식품은 물론 신선식품까지 모두 온라인과 슈퍼마켓을 통해 구입한다는 비율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의 구입 비율은 줄어든 겁니다. 조사 결과 가운데는 국산 농식품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자가 33.5%로 낮아졌다는 응답보다 7.3배 많았습니다. 또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의 과일 소비가 양호한 편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마켓과 같은 비대면 경로를 이용한 농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농식품의 고른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품목별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채널을 다양화해 촘촘한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진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별로 외식 감소에 대응한 대체 수요를 확보하고 가정 내 과일 소비 촉진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앞으로 소하천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처벌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등지 계곡 등에서 발생한 불법 설치 시설 사태 후속 조치가 시행된 겁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소하천 불법 행위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소하천 구역 무단 점유나 시설 파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현재 벌칙 규정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소하천 시설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상향됐습니다. 현재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점용료의 120%를 징수하도록 변경된 겁니다. 또 개정안에는 수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통상적인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하천 불법 점용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화제가 됐던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 하천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영업 행위가 법 개정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청원과 민원 등 불법 시설물 및 영업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벌칙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회에 또 국정감사 때 저희한테 지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벌칙을 좀 강화해서 하천의 불법 행위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작년에 전체적인 분위기여가지고요.
하지만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이 계곡 등지의 불법 영업자가 아닌 농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취합한 2019년 전국 지자체 소하천 관리 실태에 따르면 총 170건의 소하천 무단 점유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비닐하우스 및 무단 경작시설이 모두 6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평상 차단막 등 공정물 시설은 3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소하천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처벌보다는 양성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소하천 지역 비닐하우스 등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국가 임대차 등 양성화 작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까지 살게 되고 이렇게 좀 강화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제가 보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행안부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일까지 수렴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이 중단되자 친환경 먹거리 단체 대책협의회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피해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책협의회가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게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 단체 대책협의회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 피해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협의회는 서면 성명서 발표에 이어 다시 한번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친환경 농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각 가정에 보급하는 방안과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가정보급 대책 중 가공 및 배송 과정에 난색을 표한 것과 관련해 전북과 경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당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도농상생 먹거리 정책에 모범을 보였던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친환경 꾸러미 공급 구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책협의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이 있는 만큼 이미 수립된 학교 급식 예산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다 중단되면서 그리고 생산 현장에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는 학교 공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먹던 음식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공급 구조를 빨리 만드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학교 급식으로 농산물의 약 40%를 소비해온 만큼 농가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포함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 개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개정은 행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7월 중 고시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농산물 생산 및 수입에 있어서도 PLS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농협 임직원들은 21일 충북 제천시 한수면의 사과 농장을 찾아 사과 꽃쏟기 작업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는 등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범농협 임직원이 참여한 겁니다. 농협은 이날 일손 돕기에 앞서 마을에 농업용 기자재와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농촌의 일손이 굉장히 달리거든요. 농촌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천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편 농협은 영농작업반 운영사무소를 대폭 확대하고 조기 가동하는 한편 이달까지 전국의 농축협에 드론 등 1,110대의 농기계를 지원해 농업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 참외 원예농협이 최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낮게 포장한 참외 3톤을 화물선에 선적해 싱가포르로 수출했습니다. 성주 참외 원협은 항공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일본과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참외 물량에 대해서도 선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기정 조합장은 성주 참외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낱개 포장과 선박 수출 등을 통해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유기농가의 경제 부담 완화와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를 위해 12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의 90%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산물 의무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로 희망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